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의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있어요. 경찰을 부르세요. 아내분 소변에서 독극물 흔적이 나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고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와는 4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한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 아내를 해치려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이 3월 15일 화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려고 했는데요. 화장실에서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급하게 달려가 봤어요. 아내가 변기 앞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고요.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손을 잡아보니까 차갑기만 하고요. 맥박이 너무 약하게 뛰고 있더라고요.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온몸이 떨렸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10분이 천년 갔더라고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요. 아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제발 눈을 떠달라고요. 말을 해달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내만은 살려달라고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해주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씌우고요. 링거를 마치고요. 심폐소생술도 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저도 구급차에 함께 탔는데요. 아내 얼굴이 점점 더 파래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우르르 달려와서요. 아내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바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손발이 떨려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다른 보호자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2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요. 손주들도 봐야 하고요. 저와 함께 늙어가야 한다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계속 빌었어요. 김선호라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무릎이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요.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남편입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잠깐 따로 얘기 좀 할까요? 진료실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김 선생님이 문을 닫고요. 의자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내한테 무슨 큰 병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혹시 암이라도 발견된 건 아닌가요? 환자분 증상이 일반적인 식중독이나 장염이 아닙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봤는데요. 톡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톡성 물질이라고요? 네, 아마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독을 탔다고요? 누가요? 왜요? 우리 아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요. 착하기만 한 사람인데요.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사건이에요. 환자분이 조금만 늦게 병원에 왔어도요.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톡성이 상당히 강한 물질이었어요. 경찰이라고요? 살인미수라고요? 도대체 누가 우리 아내를 죽이려 한 거예요? 왜요? 대체 왜요? 목소리가 더 떨리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톡극물의 종류는 쥐약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쥐약이요? 네, 워파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조금씩 꾸준히 먹으면 혈액 응고가 안 돼서요. 뇌출혈로 서서히 죽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바로 죽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우리 아내를 서서히 죽이려 했다는 거잖아요.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조금씩 고통스럽게 주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악마 같은 인간이 있구나 싶었어요. 김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기로 최근 몇 달 동안 환자분이 계속 아프셨죠? 어떻게 아세요? 혈액 수치를 보니까 오래된 중독 증상이에요. 최소 2-3개월은 독을 먹어온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 아내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아팠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자꾸만 어지러워하고요. 입맛도 없어 하고요. 몸무게도 5kg나 빠졌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요. 다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도 하고요. 갱년기 증상이라고도 하고요. 소화제도 먹이고 영양제도 먹였는데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톡 때문이었다니요. 정말 화가 났어요. 누군가 3개월 동안 우리 아내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독을 먹이면서요. 그 사람이 누구든 용서할 수 없어요. 꼭 찾아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어요. 그런 악질은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김 선생님한테 경찰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를 걸기도 힘들더라고요. 112에 신고했어요. 아내가 독살당할 뻔했다고요.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와달라고요. 경찰관 목소리가 심각해지더라고요. 30분 후에 경찰관 2분이 왔어요. 박 형사님과 이 형사님이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아내가 3개월 동안 아팠던 것도요. 오늘 아침에 쓰러진 것도요. 의사가 톡극물을 발견했다는 것도요. 형사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라고요. 박 형사님이 말씀하시기로 집에 가서 현장을 살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요. 혹시 최근에 아내분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냐고요. 갈등이요? 우리 아내가 누구랑 갈등을 할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데요. 나쁜 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요. 동네에서도 성격 좋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왜 누군가 우리 아내를 죽이려 했을까요? 형사님들이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요. 당분간은 면회도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범인이 또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병실 앞에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정말 무거웠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요. 누군가 죽이려 했다니요. 도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무서워졌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와 있었어요. 시누이도 와 있었고요.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다들 너무 침착했어요. 정말 걱정된다면 더 당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며느리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경찰관들이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부엌을 제일 꼼꼼히 봤어요. 쓰레기통도 뒤지고요. 냉장고 안도 들여다보고요. 찬장 안의 그릇들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혹시 독이 들어간 용기가 있나 보는 거였어요. 그때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약을 많이 드시던데요. 혹시 약을 잘못 드신 건 아닐까요? 톡극물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파리도 못 죽이는 분인데요. 뭔가 상황을 돌리려는 것 같았어요. 약을 많이 드신다고요? 우리 아내가 무슨 약을 그렇게 먹어요? 혈압약하고 당뇨약밖에 안 먹는데요. 며느리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 형사님이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약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제가 챙겨드렸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가져다 드렸거든요. 어머니가 깜빡하실까 봐서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아내 약을 챙겨줬다고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혹시 며느리가 약에 독을 탄 건 아닐까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이 형사님이 약봉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요. 겉보기엔 다 정상적인 약들이었어요. 그런데 형사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 약들 병원에서 받은 건가요? 네, 대학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아, 그런데 소화제는 제가 약국에서 사온 거예요. 어머니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요.
시중에서 파는 거라 괜찮을 거예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소화제를 약국에서 사왔다고요? 그것도 며느리가요? 점점 수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소화제에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 표정을 자세히 봤는데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형사님들이 모든 약을 증거품으로 가져갔어요. 정밀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고요. 아들도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어머니한테 관심도 없던 놈이요. 갑자기 걱정스럽다며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 아들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신우이는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언니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요. 누군가 일부러 해친 거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진짜 슬퍼 보이지는 않았어요. 연기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경찰이 가족들 신원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내일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한 명씩 따로따로 조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용의자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용의자라니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우리 집안 사람 중에 누군가 아내를 죽이려 했다니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요.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런 생각만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제일 수상했어요. 약을 챙겨줬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불만이 많았어요. 혹시 며느리가 독을 탄 건 아닐까요? 아들도 의심스러웠어요. 요즘 사업이 안 돼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은행 빚도 많고요. 혹시 어머니 보험금을 노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유산을 미리 받으려고 한 건 아닐까요?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부부가 부모님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요. 항상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혹시 언니를 없애서 재산을 차지하려 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아내가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간호사가 나와서 면회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10분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말라 있었어요. 그래도 눈을 뜨고 있으니까 다행이었어요. 여보 괜찮아? 물어봤어요.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살려줘서 고마워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독을 먹였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하나씩 조사한대요.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나으세요. 범인은 꼭 찾아낼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줬어요.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날 죽이려 했다는 거죠? 45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왜 날 죽이려 한 걸까요? 정말 서러워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여보. 범인이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빨리 나와서 집에 오세요. 나 혼자서는 못 살겠어요. 아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요. 가족들도 다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경찰서에 가니까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조사실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새파랗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조사실에 들어갔어요. 박 형사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최근에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지요? 보험이나 재산 문제는 없는지요? 누가 아내를 해치려 할 이유가 있는지요? 전혀 없어요. 우리 아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누구하고도 싸운 적이 없어요. 보험금도 많지 않고요. 재산도 별로 없어요. 누가 죽이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떠세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나요? 형사님이 예민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며느리 말이에요. 글쎄요,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예전에는 시어머니를 잘 모셨는데요. 최근에는 좀 차갑게 대했어요. 말도 별로 안 했고요.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혹시 특별한 갈등이 있었나요? 글쎄요, 제가 아는 건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서 예민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짜증을 낼 때도 있었고요. 아들은 어떤가요?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은행 대출도 많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성격도 많이 예민해졌어요. 혹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있어요. 몇 달 전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들이 좀 섭섭해했어요. 얼마나 필요했다고 했나요?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한테는 그런 돈이 없거든요. 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했어요. 아들이 실망스러워했어요. 그때 아들 반응이 어땠나요? 화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실망스러워했어요. 다른 데서 구해보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도 별로 안 했어요. 뭔가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분은 어떤가요? 시누이요? 시누이는 평소에 불만이 많았어요. 오빠가 부모님 재산을 독차지한다고요. 자기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었나요? 이 집이 오빠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부터 불만이었어요. 자기도 반은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부모님 통장도 오빠가 관리하는 게 싫다고 했어요. 항상 그런 얘기만 했어요.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 네, 얼마 전에도 왔다 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고요. 미리 정해놓자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얘기하기 싫어했어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들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 아들, 시누이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각자 나름대로 동기가 있었거든요. 누가 우리 아내를 죽이려 한 걸까요?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조사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 관계나 최근 상황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요. 자꾸 시계를 보면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는 걸까요? 며느리도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시어머니 문병을 갔을 텐데요. 오늘은 병원에 가지도 않았어요.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요. 정말 아픈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조사는 어땠냐고 물어봤는데요. 울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경찰이 자기를 범인 취급한다고요. 언니 재산을 노렸다고 의심한다고요. 정말 억울해요, 오빠. 저는 언니를 사랑해요. 재산 따위는 관심 없어요. 누가 언니를 해쳤는지 꼭 찾아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시누이가 예전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부모님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관심 없다고 하네요.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약물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소화제에서 쥐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요. 며느리가 사온 그 소화제에서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독을 탄 게 맞았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계획한 거구나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경찰에서 소화제에서 독이 나왔다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며느리가 울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소화제는 그냥 약국에서 산 거예요. 독을 탄 적 없어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억울하다면 더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떨리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명백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어요. 아들도 함께 왔는데요.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뭔가 미리 입을 맞춘 것 같았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정말 억울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해요. 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소화제는 정말 그냥 산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하는 것 치고는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자꾸 다른 데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를 감쌌어요. 아버지,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해칠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는 것 같아요. 경찰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범인이라고요. 소화제에서 독이 나왔는데요. 그 소화제를 사온 게 며느리인데요. 이게 우연일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문 분석을 했는데요. 소화제 봉지에 다른 사람 지문도 있다고요. 다른 사람 지문이요? 누구 거라고 했나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가족 모두 다시 불렀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사람 지문도 있다니요? 혹시 공범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며느리 말고 다른 범인이 있을까요? 아들이 함께한 건가요? 시누이가 관련된 건가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뭔가를 뒤지는 소리였어요. 살금살금 가서 보니까요. 아들이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요. 아, 아버지 깨우셨네요. 그냥 어머니 약을 찾고 있었어요. 혹시 다른 약도 있나 해서요. 새벽에 왜 그런 걸 찾아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경찰이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증거를 더 찾아야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증거를 찾는다면서요. 왜 증거를 감추는 것 같았을까요? 혹시 아들이 뭔가 숨기려고 한 건 아닐까요? 진짜 범인은 아들인 건 아닐까요?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 아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톡성 물질이 거의 빠져나갔다고 해서요. 며칠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내한테 그간의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며느리가 사온 소화제에서 독이 나왔다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 지문도 있다고 했어요. 누가 진짜 범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요.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며느리가요? 정말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 거예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한테 잘해줬는데요. 정말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까요. 경찰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며느리가 요즘 이상했어요. 제가 약을 먹으려고 하며 꼭 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약 먹는 걸 지켜봤어요. 물을 가져다 줬다고요? 네, 맨날 그랬어요. 저는 그냥 친절한 줄 알았는데요. 혹시 그 물에다가 뭔가를 탔던 건 아닐까요? 독을 물에 타서 준 걸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정말 계획적으로 한 거구나 싶었어요. 약만 바꾼 게 아니라요. 물에도 독을 탔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경찰서로 갔어요. 오늘은 가족 모두 함께 조사받는다고 했거든요. 도착하니까 며느리와 아들, 시누이가 와 있었어요. 다들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어요. 박 형사님이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소화제 봉지에서 3명의 지문이 발견되었다고요. 며느리, 아들, 그리고 시누이 지문이요. 모두 이 소화제를 만졌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발표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째려봤어요. 당신도 만졌다고? 언제 만졌어요? 나 몰래 뭘 한 거예요? 아들이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어머니 약이 뭔지 궁금해서 봤어. 별 뜻은 없었어. 너 혼자 관리하는 것 같아서요. 확인해 본 거야.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가 먹는 약이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독을 탄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한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더라고요. 형사님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언제 확인했는지요? 어떤 상황에서 만졌는지요?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했는지요? 혼자 있을 때 했는지요?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매일 어머님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때 당연히 만졌죠. 하지만 독을 탄 적은 절대 없어요. 누군가 제가 가져다 드린 후에 탔을 거예요.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가 당연해? 내가 독을 탔으면서 다른 사람 탓이야?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도 거짓말이야? 진실을 말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당신이야말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새벽에 몰래 뭘 찾고 있었어요?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범인 아니에요? 둘이서 고성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고성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요. 서로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몰아붙였어요. 45년간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신우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를 살려내려고 그런 거예요. 혹시 다른 독이 더 있나 해서요. 확인해 본 것뿐이에요. 저는 절대 언니를 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사님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3명 모두 소화제를 만졌고요. 각자 동기도 있었으니까요. 누가 진짜 범인인지 확정하기 어려웠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였고요. 아들은 돈이 필요했고요. 시누이는 재산 문제로 불만이 많았고요. 모두 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가족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 의심했고요. 시누이는 혼자 울고 있었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범인 취급받잖아요. 새벽에 뭘 찾았는지 말해요. 정말 어머님을 죽이려고 한 거 맞죠? 아들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내가 독을 탔으면서 무슨 소리야. 소화제를 내가 샀잖아. 엄마 물도 내가 가져다 줬고. 내가 범인인 게 뻔하잖아. 두 사람이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요. 누군가 아내를 죽이려 했는데요. 이제는 가족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빠 저는 정말 언니를 사랑해요. 절대 해치지 않았어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경찰도 저를 의심해요. 그런데 신우이 목소리에서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너무 과도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거든요. 진짜 억울하다며.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혹시 신우이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재산 문제로 불만이 많았으니까요. 언니가 죽으면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신우이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또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며느리, 아들, 신우이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누가 진짜 범인인지 도무지 모르겠었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어요. 전일을 마이너스 반전의 조각. 새벽 3시쯤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내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다고 하더라고요. 톡성 물질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나 보다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하니까요.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또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하다고 했어요. 김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줬어요. 환자분 몸에서 또 다른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고요. 처음 발견된 쥐약 말고요. 다른 종류의 독이더라고 해요. 누군가 계속 독을 먹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또 다른 독이요? 그럼 범인이 계속 독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병원까지 들어와서 독을 먹일 수 있어요? 김 선생님 말씀으로는요. 면회객이 음식이나 물을 가져올 때요. 그때 독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면회를 완전히 금지한다고 했어요. 경찰도 병실 앞에 24시간 지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범인이 정말 끈질기구나 싶었어요. 한 번 실패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아내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의식도 없고 반응도 없었어요. 손을 잡아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고 했어요.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걱정되어서 왔어요. 음식도 좀 가져왔는데요. 음식을 가져왔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또 독을 탄 건 아닐까요? 면회도 금지되었는데요. 왜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경찰관이 며느리를 막았어요. 지금부터 면회는 완전 금지라고요. 음식도 반입할 수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손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또 다른 독을 가져온 건 아닐까요? 경찰관한테 말했어요. 며느리 가방을 확인해 보라고요. 뭔가 수상한 물건이 있을 것 같다고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거부했어요. 왜 제 가방을 뒤져요? 그런데 경찰관이 가방을 열어보니까요. 정말 이상한 게 들어있었어요. 작은 약병이 있었거든요. 라벨도 없고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말을 못했어요. 경찰관이 며느리를 바로 체포했어요. 작은 약병을 증거품으로 압수하고요. 며느리가 울면서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그건 그냥 소화제라고요. 어머님 드시려고 가져온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 믿겠어요? 라벨도 없는 수상한 액체를요. 아내가 또 독에 중독된 상황에서요. 며느리가 그런 걸 가져왔다니요. 이번에는 확실히 잡혔구나 싶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액체를 분석해 본 결과요. 정말 독극물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나나트륨이라는 치명적인 독이었어요. 조금만 먹어도 즉시 죽는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범인이었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쥐약으로 서서히 죽이려다가요. 실패하니까 더 강한 독을 가져온 거예요. 이번에는 한 번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가 체포되었다고 말했어요. 독을 가져왔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다고요.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시아나나트륨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전에도 쥐약을 소화제에 탔고요. 아내 물에도 독을 탔던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범인이 확실했어요. 시누이한테도 연락했어요. 범인을 잡았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시누이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며느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요. 며느리가 시아나나트륨을 구한 방법이요. 일반 사람은 구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해요. 특별한 루트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고요. 공범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요. 혼자서 이런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고 해요. 누군가 사주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또 혼란스러워졌어요. 며느리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요. 또 다른 공범이 있다니요. 누가 며느리를 사주한 걸까요? 아들일까요? 시누이일까요? 아들을 다시 의심하게 되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죽으면 보험금과 유산이 생기잖아요. 며느리한테 시켜서 독을 먹인 건 아닐까요? 부부가 공모한 건 아닐까요? 시누이도 의심스러웠어요. 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한테 돈을 주고 시킨 건 아닐까요? 언니가 죽으면 재산을 반반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시누이가 배후에 있는 건 아닐까요? 경찰서에서 가족들을 다시 불렀어요. 며느리 조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한다고요. 아들과 시누이 모두 와야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조사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경찰서에 갔는데요. 며느리가 유치장에 있는 걸 봤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어요. 박 형사님이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며느리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요. 최근에 큰 돈이 입금되어 있었다고 해요. 5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누군가 돈을 준 거라고 했어요. 500만 원이요? 누가 며느리한테 그런 돈을 줬을까요? 어떤 명목으로 준 건가요? 며느리가 말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했어요.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조사실로 불렀어요. 혹시 며느리한테 돈을 준 적이 있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아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다고 경찰이 말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고 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한테 돈을 줬냐고 물어봤는데요. 역시 없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누이도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았다고 해요.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가족들의 최근 행동이나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혹시 누군가 며느리와 자주 만났는지요? 돈 거래가 있었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최근에 아들이 며느리와 자주 만났었어요. 둘이서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혹시 톡살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요? 시누이도 며느리와 가까워졌었어요. 예전에는 사이가 별로였는데요. 최근에는 자주 만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욕도 함께 했을 것 같았어요. 둘이 공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에서 며느리 핸드폰을 조사했다고 해요.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요. 아들, 시누이와 자주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독이 발견되기 전날에요. 세 사람이 모두 통화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세 사람이 모두 공모한 거구나 싶었어요. 며느리 혼자 한 게 아니라요. 아들과 시누이가 함께 계획한 거예요. 우리 아내를 죽이려고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 아들이 어미를 죽이려 했다니요. 시누이도 언니를 죽이려 했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진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통화 기록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요. 누가 돈을 줬는지도 모르고요. 누가 진짜 배우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계속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를 더 압박해서요. 진실을 말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공범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정말 무거웠어요. 아들과 시누이 둘 다 의심스러웠거든요. 누가 며느리한테 돈을 준 건지요. 누가 톡살을 사주한 건지 알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들이 와 있었어요. 표정이 어둡고 불안해 보였어요. 아버지 정말 우리 아내가 한 건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경찰에서 너희 부부가 공모했을 거라고 하더라. 며느리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대. 내가 준 거 아니야? 직접 물어봤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500만 원이요? 그런 돈을 제가 어디서 구해요? 사업도 안 되는데요. 그런 여유 없어요. 하지만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자꾸 다른 데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누이가 들어왔는데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요. 경찰이 저를 의심해요. 무슨 일이야? 며느리한테 돈을 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돈 없다고 했는데요. 자꾸 의심스럽다고 해요. 정말 억울해요. 그런데 시누이도 이상했어요. 말은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표정은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시누이가 돈을 준 건 아닐까요? 언니 재산을 노리고 말이에요. 아들과 시누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어요. 둘 다 불안해하는 모습이었고요. 서로 입을 맞춘 것 같았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 두 사람이 공모한 거라고요. 며느리를 이용해서 아내를 죽이려 한 거예요. 아들은 돈 때문이고요. 시누이는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내가 의식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했어요. 면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내가 깨어났다뇨. 이제 직접 물어볼 수 있겠어요. 누가 독을 먹였는지 말이에요. 혹시 뭔가 기억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아들과 시누이도 함께 갔는데요. 둘 다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뭔가 말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아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요. 의식은 또렷했어요. 저를 알아봤어요. 여보 괜찮아? 정말 걱정했어요. 누가 당신을 해치려 했는지 알겠어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날은 물맛이 이상했어요. 쓴맛이 났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자꾸 다 마시라고 했어요. 몸에 좋다고 하면서요. 며느리가 그랬다고요? 네, 맨날 그랬어요. 약 먹을 때마다 물을 가져다 주고요. 꼭 다 마셔야 한다고 했어요. 안 마시면 섭섭해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물에 독을 탔던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요.
그래서 아내가 서서히 죽어간 거였어요. 아내가 또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약을 가져올 때요. 가끔 아들이 함께 왔어요. 그럴 때는 약이 더 많았어요. 아들이 함께 왔을 때요. 네, 둘이서 같이 와서요. 어머님 약 드세요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더 많이 아팠어요. 몸이 더 안 좋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을 째려봤어요. 너도 공범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며느리와 함께 어미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었어요. 아들이 당황하면서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어머니 안부 보러 간 거예요. 약에 독을 탄 적 없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또 말했어요. 시누이도 이상했어요. 가끔 음식을 가져왔는데요. 그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팠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가져온 음식도요. 네, 특별히 만들었다고 하면서요. 언니 몸에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먹으면 항상 탈이 났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도 범인이었구나 싶었어요. 음식에도 독을 탔던 거예요. 세 사람이 모두 공모한 거였어요. 며느리, 아들, 시누이 모두요. 우리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이상한 건요. 당신이었어요. 당신도 가끔 약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많이 아팠어요. 뭐라고요? 내가 약을 가져다 줬다고요? 그런 적 없는데요.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내가 확실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해요. 당신이 직접 가져다 준 날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요. 당신이 괜찮다고 말렸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 독에 중독되어서 헛것을 본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시누이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진짜 범인이에요? 어머니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아내를 죽여?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시누이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빠도 뭔가 이상했어요. 최근에 언니한테 차갑게 대했거든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을 노린 거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범인이라고 의심하다니요. 나는 아내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요. 병원도 데려가고 경찰도 불렀는데요.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요? 아내도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당신이 아닌가요? 분명히 당신이 약을 가져다 준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 정말 죽을 뻔했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난다고요? 그런 일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약을 가져다 줬어요? 며느리가 항상 가져다 줬잖아요. 정말 억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치매 초기 증상인 건 아닐까요? 혹시 내가 진짜 범인인 건 아닐까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요.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아내한테 약을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생각이 안 났어요.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니까요. 혹시 정말 내가 그런 적이 있을까요? 무의식적으로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이용한 건 아닐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독을 탄 건 아닐까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범인을 말했다고 해요. 바로 오라고 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경찰서에 가니까 박 형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상 못한 인물이 범인이라고 했어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 말로는요. 아들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해요. 어머니를 죽여서 보험금과 유산을 받으려고요. 며느리한테 돈을 주고 시켰다고 했어요. 500만 원을 줬다고 자백했어요. 역시 아들이었구나 싶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죽으면 당장 돈이 생기잖아요. 며느리를 이용해서 계획한 거였어요.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해요. 아들만 관련된 게 아니라고요. 시누이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셋이서 함께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재산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고 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 아들과 딸이 어미를 죽이려고 했다니요. 돈 때문에 45년 함께 산 어미를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박 형사님이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해요. 이자도 못 갚을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보험금과 집을 노렸다고 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거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오빠 부부가 부모님 재산을 독차지하는 게 싫었다고 해요. 언니가 죽으면 자동으로 자기 몫이 생긴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의 계획에 동참했다고 했어요. 정말 무서운 형제들이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압박했다고 했어요. 빚 때문에 가족이 망한다고요.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라고요. 조금 빨리 보내드리는 거라고 설득했다고 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논리였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죽여도 된다는 건가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어미를요.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었어요. 계획은 정말 치밀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쥐약을 조금씩 먹여서요. 서서히 죽이려고 했다고 해요. 갑자기 죽으면 의심받을까 봐서요.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매일 약을 가져다 주면서요. 물에 독을 타서 줬다고 해요. 소화제에도 쥐약을 섞었고요. 음식에도 가끔 탔다고 했어요. 정말 악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좀처럼 죽지 않으니까요. 더 강한 독을 쓰기로 했다고 해요. 시아나나트륨을 구해와서요. 한 번에 죽이려고 했던 거라고 해요. 다행히 미리 발각된 거였어요. 박 형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들과 시누이를 어떻게 처벌하고 싶냐고요.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거든요. 끝까지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 형사님이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사실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며느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다고 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요.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들어야겠다고 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박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느리 말로는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진짜 배우라고 해요. 아들과 시누이도 누군가한테 조종당한 거라고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배우가 있다고요? 도대체 누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건가요? 누가 그렇게 악랄한 계획을 세운 건가요? 정말 궁금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요. 말하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해요.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일까요? 우리 가족과 관련된 사람 중에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났어요. 박 형사님이 말씀하시기로 며느리를 더 압박해서요. 진실을 말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누가 진짜 배우일까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요. 없는 배우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너무 진실해 보였다고 해요. 정말 무서워하는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거짓말할 때의 표정이 아니었다고 해요.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했는데요. 아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자백했다고 말해줬어요. 모든 걸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아들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뭐라고 자백했는데요? 설마 저를 범인이라고 했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다고 했어요. 500만 원도 내가 줬다고 했고요. 함께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시누이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전해줬어요. 아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돈이 필요했어요. 결국 인정하는 거였어요. 정말 내 아들이 어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어미를요. 돈 때문에 말이에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저도 누군가한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돈도 마련해 줬어요. 누가 시켰다는 거야?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시켰어? 이름을 말해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어머니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미쳤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성가시다고요.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요. 돈도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 적 절대 없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뭔가를 꺼냈어요. 핸드폰을 보여주면서요. 녹음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고 했어요. 들어보라고 했어요. 녹음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성가시다고요.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돈은 내가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어요.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내가 한 말이 맞을까요? 기억이 전혀 안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치매 증상인 건 아닐까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요? 녹음을 조작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어요. 내 목소리가 분명했거든요. 억양이나 말투도 똑같았어요. 조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 내가 한 말일까요? 새벽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몇 달 전에 술을 많이 마신 날이 있었거든요. 아들과 함께 술집에 갔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혹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술에 취해서 무의식적으로요. 아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부담스럽다고요.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을 텐데요. 술김에 한 말인데요. 아들이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 건가요? 그래서 어미를 죽이려고 한 건가요? 정말 바보 같은 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 녹음이 언제 한 건지 물어봤어요. 아들이 3개월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술집에서 녹음한 거라고 했어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술에 취해서 한 말을 진짜로 받아들였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어미를 죽이라는 뜻으로요.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요. 정말 한심한 놈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시누이 모두요. 아내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독을 먹였고요. 죽을 뻔하게 만들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술에 취해서 한 말이었다고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오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형사님이 말씀하시기로 동기야 어쨌든 살인 미수는 명확하다고 해요. 아들, 며느리, 시누이 모두요. 법정에서 처벌받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 후회됐어요. 술에 취해서 함부로 말한겨. 그 한마디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아내는 죽을 뻔했고요. 가족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아들은 징역 7년을 받았어요. 며느리는 징역 5년을 받았고요. 시누이는 징역 3년을 받았어요. 모두 실형이었어요. 저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갔어요. 술에 취해서 한 말이었다고 증언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냉정했어요.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내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요.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이 마지막 변론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며느리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요.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요.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돌렸어요. 시누이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어요. 자신은 직접 독을 타지 않았다고요. 그냥 알고만 있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방조한 것도 죄라고 했어요.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와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요. 아이들 없이 살아가야 했어요. 정말 쓸쓸했어요. 아내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항상 조심스러워했거든요. 누군가 또 해칠까봐요.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술에 취해서 한 말 때문에요. 가족이 이렇게 됐다는 죄책감이요.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그래도 아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거든요. 독이 더 퍼졌으며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정말 후회한다고 썼더라고요. 출소하면 용서를 빌겠다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어미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며느리도 편지를 보냈어요. 시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읽지도 않았어요. 바로 찢어서 버렸어요. 시누이는 형량이 짧아서요. 1년 후에 출소했어요. 집에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시누이가 이사를 간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멀리 가서 새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아내와 저는 서서히 회복해 나갔어요. 트라우마 치료도 받고요. 상담도 받으면서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남들을 쉽게 믿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만 믿고 의지하게 됐거든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더 소중해졌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병원에 안 갔다며 아내가 정말 죽었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 시누이는요. 슬픈 척하며 장례식을 치렀겠죠. 그리고 재산을 나눠 가졌겠죠. 보험금도 받고요. 아무도 진실을 모른 채요. 완전 범죄가 될 뻔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진실이 밝혀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독을 발견해 주셨고요.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주셔서요. 범인들이 모두 잡혔어요. 정의가 구현된 거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특히 술자리에서 하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한마디가 이런 큰 화를 부를 수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아내가 독에 중독되어 쓰러지는 꿈이요. 그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깨어나면 옆에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안도가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누군가 해칠까 봐 무서워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안아줘요. 괜찮다고 말해줘요.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아직 교도소에 있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누이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무서움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그래도 아내와 저는 살아남았어요. 서로를 지켜줄 수 있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 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